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은 이 수시 지원 기회 6번의 기회를 어떻게 잘 살려야 할지 또 최적의 수시 전략을 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기일 텐데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방학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다음 주 월요일 8월 17일까지 서울, 경기 25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을 직접 자리에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톨릭대와 상명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상명대와 가톨릭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오늘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자, 무더위가 좀 한풀 꺾여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수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좀 덥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이제 무더위가 좀 꺾인다고 하니까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날씨 이제 선선해지시면 수험생활 좀 편안하게 또 힘차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배재고등학교 진로진학교사이신 이정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고3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도 학교를 갔다 왔는데요. 고3 학생들이 열심히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그 남은 여름방학이지만 열심히 나와서 그렇게 흘린 땀방울이 저는 좋은 결실로 맺어질 거라고 봅니다. 고3 학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톨릭대와 상명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 주실 텐데요. 먼저 가톨릭대 입학사정관이신 이소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생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소연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 많이 되는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수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수험생들에 대한 신청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3 학생이나 재수생들 이런 수험생 상담 신청은 수시 상담 신청은 다 마감이 됐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진학 상담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전략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입시 설명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TBS 대학입시정보설명회 8월 22일 토요일에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는 2016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을 주제로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이대부고 입시전략실장이신 박건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접수하신 분들은 1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신청하실 분들은 서대문 구청으로 하시면 되고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30-8713번으로 문의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가톨릭대와 상명대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소연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201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일반계 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364명 증원된 229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 16대 1이라는 좀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는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두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형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작년까지는 정시에서 선발을 했지만 올해 수시로 이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균형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외 지방권 학생들은 이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또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 이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수연 선생님께서 여기에 덧붙여서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이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80% 더하기 면접 20%로 구성되는 점이라서 작년과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면접 시간이 다소 늘어서 5분에서 8분 내외로 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이나 평가 영역에 대해서도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가톨릭대학교는 계속해서 인성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 시간만 약간 늘었고 작년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접수를 앞두고 이제 학생들이 문의가 학교에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좀 많이 할까요? 네,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등급이나 혹은 커트라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단순히 이제 교과 성적만으로 지원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히 교과 성적으로만 지원한다면 좀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전년도 이제 합격자들을 분석했을 때에도 1단계 중반부터 4등급 후반까지 학생들이 좀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소연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정량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 이제 가톨릭대 그 수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위해서 그 원서 접수 기간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올해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16일까지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학생이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일정도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가톨릭대를 지망하는 학생과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된 상담 내용 바탕으로 오늘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톨릭대 지망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회계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가톨릭대 경영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면 어떤 인재상을 눈여겨보나요? 또 경영학부에서도 나중에 회계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면 어떤 점을 부각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를 꿈꾸면서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정경학부를 지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학은 또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면서 네. 지내고 있어요. 요즘 더워서 공부가 좀 하기 힘들 텐데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그래도 틀어놔서 할만해요? 괜찮나요? 네, 뭐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톨릭대 이소연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톨릭대 전형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셨나요? 오늘 상담을 통해서 가톨릭대 준비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이정영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저희 시작할 때 말했던 그런 코멘트하고 똑같네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저혈학습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전국의 3학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수시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죠? 어때요? 좀 힘든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요. 지금 그 끝까지 잘 들어주면 선생님이랑 그리고 뭐 사정관님이랑 아마 우리 학생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해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우선 이정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성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3.52 등급, 수학은 3.79 등급, 영어 4.13 등급, 사회 4.28 등급, 그래서 평균이 3.95 등급입니다. 주요 교과목의 학년별 성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2.5 등급에서 4등급, 4등급으로 각각 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됐고요. 수학도 3.5 등급에서 4등급, 4등급으로 역시 떨어졌다가 역시 하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좀 점점 계속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3등급에서 4.5 등급 그리고 5등급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1학년 성적보다는 역시 하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모의고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6월 모의평가를 보면요. 국어 B가 5등급, 수학 A 3등급, 영어 5등급, 경제 4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국수영탐 등급 평균이 4.25 등급입니다. 지난 4월과 비교했을 때 국어 B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고요. 수학 A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요. 영어도 역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탐 과목인 지금 경제 과목을 6월 달에 봤는데요. 지난 4월에는 법과 정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5등급에서 경제를 봤는데 오히려 4등급으로 1등급 정도 상승했고요. 네. 사회문화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각각 좀 올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형을 좀 볼까요? 비교과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 한번 볼까요? 예,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또는 법정경학부를 학생부 종합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정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를 좀 볼까요? 예. 우리 학생 그 비교과 활동을 보게 되면요.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때 2학기 학급회장을 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1학기 학급회장, 그리고 3학년 때 1학기 총무부장을 했습니다. 동아리는 1학년 때 법경시대회 준비 동아리와 로스쿨 동아리, 그리고 2, 3학년 때는 각각 장애우를 위한 그 봉사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때 58시간 했고요. 2학년 때 114시간, 그리고 3학년 때 43시간을 했습니다. 네. 방과학교 참여는 1학년 때 177시간을 수강을 했고요. 3학년 때는 93시간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활동 상황은요. 1학년 때 5권을 읽었고요. 2학년 때 4권을 각각 읽었습니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1학년 때 효행상을 받았고요. 2학기 성적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게 체육교과로 1등을 받았고요. 그리고 학습 플래너 활용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2학년 때 역시 선행상을 받았고요. 교내 포트폴리오 대회 우수상과 학습 플래너 활용 경진대회 역시 우수상을 각각 얻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이 조금씩 하락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더십이 좀 돋보이고요.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조금 인상적인 그런 학생으로 좀 보이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한번 평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소연 선생님께서 그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점수도 그렇게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은 이제 봉사활동이나 리더십 활동 이런 부분은 조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은 1학년, 2학년 때 연속해서 학급 회장을 맡은 부분이 이제 리더십 활동이 우수한 점으로 보여지고 학습 플래너 경진대회에서 2차례 수상한 점도 인상 깊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주도성이라는 평가 영역에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은 효행상, 선행상과 같은 인성 관련된 그 수상 실적이 있고 또 2, 3학년 때에는 봉사 동아리에서 성실히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유급식 동아리, 그 배달 활동이나 장애 학생 도우미 역할도 한 부분에서 인성에서도 좀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톨릭대에서 중요하게 보는 그 인성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그럼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총평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전에 이제 학생에게 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학생, 경영학부와 지금 법전경학부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생각했을 때에는 본인이 어떤 학부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더 많이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이 인상 깊은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네, 듣고 있어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원래 1, 2학년 때는 검사를 꿈꿔서 그쪽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3학년 때 이제 검사보다는 회계사를 이제 꿈꾸게 돼서 네, 그래서 그 학생부에 그렇게 활동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나뉘어 네.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생에 대해서 좀 그 총평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평가 배점이 높은 부분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이 얼마나 전공에 적합한지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깊이 있게 많이 했는지가 주 평가 요소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보았을 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회계학과나 경영학부 쪽의 활동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교과목 성적도 중요한데 경제 과목이나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한 성적이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경영이나 회계학 보다는 학생이 그 상담 신청서에 작성한 법 전경 학부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학생이 한 활동 중에 법 경시 준비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스쿨 동아리 활동도 있고 법률 신문 기자단 활동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모두 법학과와 관련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자기소개서 이번 문항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과 전체적인 총평을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이성용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할까요? 예, 먼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성적 좀 분석을 해보면 내신 성적이 1학년 주요 교과치 국영수는 3등급이었거든요. 네. 근데 2,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4등급 정도로 떨어졌어요. 역시 성적 추이가 점점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수학 A 영역만 3등급이고 나머지 영역은 4등급과 5등급, 즉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지원하려는 학과와 그리고 어떤 관련된 교과 성적 그리고 교내 활동 등이 진로에 따른 적합성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및 교내 비교과 활동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당연히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이 좀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경쟁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또 보완할 점으로는 우리 학생의 경우 지금 1학년 때 활동했던 법 관련 동아리, 우리 좀 사정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장애우 봉사 동아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2학년 때 진로 활동할 때 한양대 전공 알림단 초청 전공체험 행사에서 관심 전공으로 정치 외교학과를 선택해서 그것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좀 부각시킨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독서 활동이 좀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1학년 때 5권, 그리고 2학년 때 4권을 읽었는데 수시 전형자료 제출 기준일이 실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보통 그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는 학생 그 종합 의견은 수시 전형 자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신 독서 활동 상황은 3학년 1학기까지가 기록이 되거든요. 8월 31일까지 물론 이제 많은 기간이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읽었던 거라든가 그런 걸 좀 종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독서 활동이 좀 기록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독서 기록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더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가톨릭대 경영학부에서 경영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면 어떤 인재상을 눈여겨보나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선생님께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동료들과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을 뽑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조율을 하고 또 조율된 의견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경영학부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리더십 활동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부각해서 자소서에 기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질문 외에 또 이제 궁금했던 점이요. 나중에 이제 회계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면 어떤 점을 부각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점이었는데요. 또 이제 경영학부 진학 후에 이제 회계학과를 전공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견을 좀 피력을 했었는데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좀 도움이 될지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가톨릭대는 학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이제 경영학부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1학년 때는 전공 기초과목과 교양을 배우면서 전공을 탐색하는 기간이 되겠고요. 2학년 때 올라가면서 경영학 전공과 회계학 전공으로 나뉘어서 그 후부터는 심화 과목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네. 회계학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수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속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과 이제 기업 정보나 회계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각해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원 학과에 따른 인재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할까요? 네, 가톨릭대학교는 계속해서 교사 추천서 없이 학생부와 자소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흔히 생각했을 때 이제 학생부 점수 따로 있고 자소서 점수 따로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학생부와 자소서를 모두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대조해서 읽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의 내용이 잘못되게 쓰면 안 되시고요. 거짓 없이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나와 있지 않는 본인의 역할이나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한 성과,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올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 4번 문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그 부담을 좀 완화하려는 측면에서 그 문항을 삭제를 하였고요. 학생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3번만 작성을 하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점은 공인어학 성적이랄지 아니면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된 교회 수상 실적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0점 처리됩니다. 이것이 이제 학교장이 참가 허락을 한 대회일지라도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자소서 작성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이정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그 가톨릭대학교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수시 지원 기회가 6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6회 전략을 어떻게 꾸리면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과 다르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이제 크게 상승했다는 그러한 추세에 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지난 6월 대수능 성적 중에서 살펴보니까 수학 성적이 3등급의 성적을 받았거든요. 이 3등급의 성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그리고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적성 시험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추천해주는 대학 중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경영학부로 87명을 선발하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이 19.2대 1이었고요. 선발 방법, 전형 방법은 학생부 55%에 학업능력 고사 45% 그리고 시험은 국어와 영어를 출제를 해서 시험을 보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이 3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이 3등급 이내입니다. 계속해서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적성 전형으로 역시 상경학부를 46명을 선발하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이 11.25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고대하고 똑같은데요. 학생부 55%와 학업능력 고사 45%. 그래서 여긴 그 응시하는 교과가 틀린데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만 출제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4개 영역 중,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에 2개 영역 평균이 4등급 이내입니다. 충분히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적성 시험의 출제 영역을 보니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를 출제하는 데 반해서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를 출제합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 성적이 좀 더 좋은 점을 봤을 때 이 두 학교 중에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궁금했던 점 많이 해소됐어요?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또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그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로 지금 상담을 한 학생뿐만 아니라 가톨릭대학교 지금 지망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소연 선생님께서 가톨릭대에 지금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들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학생들과 매일 같이 상담을 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주어진 정보를 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톨릭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은 대학 홈페이지 혹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그 입시 관련된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고교 연계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입학사정과 1대1 상담 등 그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좀 10분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대학 그리고 맞는 전공, 맞는 전형이 어떤 것인지 좀 탐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 그 졸업장의 가치가 더 빛나는 대학을 선택하시기를 조언을 드리고요. 그러한 대학이 가톨릭대임을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수험생활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고요. 저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소연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가톨릭대학교와 상명대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